잠깐, 지금 이 뉴스 보셨습니까? 2016년 4월 17일 오전 대한민국이 해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막힌 지 정확히 47일째 되는 날, 원유를 가득 실은 한국 유조선 한 척이 홍해를 빠져나왔습니다. 전 세계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그 항로를 뚫어버렸습니다. 그냥 배 한 척 지나간 거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이 이야기에는 1200km 파이프라인, 후티 반군의 미사일, 24시간 모니터링, 그리고 대통령이 직접 SNS에 올린 감사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그 긴박했던 47일의 드라마를 처음부터 끝까지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세계가 얼마나 패닉 상태인지부터 짚어봐야 합니다. 2026년 2월 28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선언했습니다. 하루 2천만 배럴.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이 시추가 그 순간 멈춰버렸습니다. 유가는 봉쇄 2주 만에 배럴당 120달러를 돌파했고 유조선 운임은 3배가 뛰었습니다. IEA는 이것을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급 충격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의 상황을 보면 이건 단순한 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원유 수입의 69.1%를 중동에서 가져오고 그 95% 이상이 호르무즈를 통과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폭 34km의 좁은 수로인데 이 길목으로 한국 산업의 목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호르무즈 봉쇄에 두 번째로 취약한 나라, 그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경제학과 9호학번입니다. 돈의 흐름으로 역사와 현재를 읽는 채널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이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살아있게 해줍니다. 봉쇄 첫째 날 석유화학 업계가 가장 먼저 비명을 질렀습니다. 나프타 공급이 끊기자 공장 가동이 멈춰섰고 주요 석유화학 기업들은 고객사에 불가항력 가능성을 공식 통보했습니다. 원자재를 제때 공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백기였습니다. 한국 산업의 뼛속까지 호르무즈가 파고든 순간이었습니다. 정부는 즉각 비상태세에 돌입했습니다. 2026년 3월 11일 전략 비축유 2246만 배럴을 IEA와 공동으로 긴급 방출했습니다. IEA 기준 208일분 세계 6위 규모의 비축 능력이 드디어 실전에 투입된 것입니다. 하지만 비축유는 시간을 버는 수단일 뿐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싸움은 따로 있었습니다. 막힌 호르무즈를 대신할 새로운 길을 뚫는 것. 그리고 그 답이 바로 얀부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서쪽, 홍해 연안에 자리한 항구 도시. 이름은 낯설지만 이 도시는 수십 년 전부터 호르무즈 봉쇄세를 대비해 만들어진 전략 거점입니다. 1980년대 초 이란 이라크 전쟁이 한창이던 그 시절 사우디아라비아는 깨달았습니다. 언젠가 호르무즈가 막힐 날이 온다. 그래서 그들은 아라비아 반도를 가로질러 1200km짜리 파이프라인을 팠습니다. 동쪽 유전지대에서 서쪽 홍해까지. 이것이 바로 동서 파이프라인, 이스트 웨스트 파이프라인입니다. 이 파이프라인의 용량은 하루 최대 700만 배럴. 2026년 3월 29일 사우디아람코가 이 파이프라인을 최대 용량으로 풀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히자 40년 전에 묻어둔 이 철관이 세계 에너지의 숨통을 틔워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얀부에서 원유를 실었다 쳐도 홍해를 지나야 합니다. 그리고 홍해는 또 다른 지역입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예멘 후티 반군의 활동 거점. 2023년 10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이후 홍해에서만 79건의 선박 피격이 발생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홍해 항해를 공식적으로 자제 권고 중이었습니다. 막힌 앞길, 무서운 옆길. 대한민국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2026년 4월 6일 청와대에서 제14차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물었습니다. 후티 반군을 동원해 홍해도 봉쇄하겠다고 이란이 위협하는데 실제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외교부 장관의 답이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후티 반군의 전력이 부족해 홍해 전면 봉쇄는 어렵습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냉정하게 결단을 내렸습니다. 우회 수입할 수 있는 루트가 많지 않습니다. 위험을 감수하되 관계부처가 협력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해주십시오. 결정이 내려진 그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에너지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청해부대, 정부의 모든 에너지 기관이 원팀으로 움직였습니다.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항해 안전 정보 제공, 선박과의 실시간 소통 채널 운영, 마치 우주선 발사를 통제하는 관제실처럼 이 유조선의 모든 동선이 추적됐습니다. 그리고 2026년 4월 17일 오전,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에서 원유 200만 배럴을 가득 실은 한국 유조선이 홍해를 빠져나왔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이후 한국 선박의 첫 홍해 통과. 47일간의 기다림이 드디어 끝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X에 직접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호르무즈 봉쇄 후 처음으로 홍해회를 통해 원유를 안정적으로 운송하고 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관련 부처들이 원팀으로 움직이며 이뤄낸 값진 성과, 특히 선원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이제 숫자로 이 사건의 무게를 느껴보겠습니다. 얀부항으로 들어오는 사우디 원유는 하루 최대 500만 배럴, 이번 한국 유조선이 실은 200만 배럴은 한국 하루 원유 소비량의 약 70%에 해당합니다. 이 배 한 척이 며칠 분의 숨통을 틔워준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정부는 이미 더 큰 그림을 그려놓았습니다. 4월 15일 강훈식 비서실장이 발표했습니다. 카자흐스탄, 오만, 사우디아라비아에서 호르무즈를 우회하는 루트로 연말까지 2억 7,300만 배럴의 원유와 210만 톤의 나프타를 확보한다고 말입니다. 2억 7,300만 배럴. 한국이 약 94일 동안 쓸 수 있는 막대한 양입니다. 호르무즈가 막혔는데 3개월치 원유를 우회로로 확보해낸 것. 이게 대한민국의 외교력이자 에너지 안보 능력입니다. 비축유와 합치면 최소 6개월의 생존력이 확보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이렇게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던 진짜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외교를 잘해서, 운이 좋아서? 아닙니다. 이미 준비된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준비의 실체 7가지를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 비축유 208일분입니다. 만약 비축유가 없었다면 우리는 열흘도 못 버텼을 겁니다. 47일이 지나도록 에너지 대란이 오지 않은 건 이 비축유가 방어막 역할을 해줬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제 소비량 기준으로는 68일분에 불과하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68일이 정부가 우회 루트를 뚫는 시간을 벌어줬습니다. 두 번째, 원전과 LNG가 만들어낸 전력망 안전판입니다. 석유가 막혔다고 전기까지 끊기는 건 아닙니다. 2016년 4월 8일, 고리 2호기가 3년 만에 재가동됐습니다. 조선일보 칼럼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태양광과 원자력은 호르무즈를 통과하지 않는다. 원전 연료는 한 번 장전하면 3년을 갑니다. 세 번째, 실전에서 검증된 K방산입니다. 2026년 이란 전쟁 초기 UAE에 수출된 한국산 미사일이 이란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했습니다. 명중률 96%였습니다. 패트리엇의 4분의 1 가격으로 같은 급의 성능을 보여준 겁니다. 이 순간부터 전 세계가 한국 무기에 줄을 섰습니다. 2025년 K방산 수출액은 154억 달러,
약 22조 원이었습니다. 네 번째, 대체 원유 수입선 전환입니다. 연합뉴스 2026년 4월 2일 보도에 따르면 정부와 정유사들은 미국 셰일오일, 카자흐스탄, 아프리카로 수입선을 빠르게 전환하고 있습니다. 중동이 막히면 다른 문을 여는 것. 이게 가능한 건 한국 정유사들이 어떤 원유든 처리할 수 있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고도화 설비를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해운과 조선의 대특수입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배들은 아프리카 희망봉을 돌아야 합니다. 거리가 수천 킬로미터 늘어나고 운임이 폭등합니다. 클락슨 리서치 기준 해상 군임 지수는 41,617달러를 기록했고 HD 한국조선해양은 이틀 사이에 14척 1조 9,710억 원어치를 수주했습니다. 남의 위기가 한국조선업의 3년치 밥줄이 된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재생에너지 가속화입니다. 한겨레 2026년 4월 7일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 이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예산도 1조 1천억 원을 늘렸습니다. 태양광과 원자력은 호르무즈를 통과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이번 위기를 통해 모든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이 됐습니다. 일곱 번째, 석유화학의 고부가 전환입니다. 공장이 멈춘 건 재앙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충격이 오히려 한국 석유화학 산업이 오래전부터 미뤄왔던 구조조정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소재, 첨단 기능성 소재, 2차 전지 원료로의 전환, 위기가 구조개혁의 촉매제가 된 겁니다. 이 7가지가 오늘 하나로 수렴됐습니다. 비축유로 47일을 버티고 원전으로 전력을 지키고 방산으로 손실을 메우고 미국산 원유로 수입선을 돌리고 조선해운으로 이익을 챙기고 재생에너지로 미래를 준비하는 동안 외교팀은 최대 200km 파이프라인을 통한 우회 루트를 뚫어낸 것입니다. 역사는 항상 이런 식으로 반복됩니다. 1973년 1차 오일 쇼크. 한국은 그 충격을 버텨내며 중화학공업의 기초를 닦았습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한국은 그 폐허 위에서 IT 강국이라는 정체성을 만들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한국조선과 자동차는 그 위기를 발판 삼아 글로벌 1위로 올라섰습니다. 2026년 호르무즈 봉쇄가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K방산, K조선, K에너지 전환. 이 세 개의 성장 엔진이 지금 이 순간 동시에 점화됐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순간, 대한민국은 또 한 번 그 역사의 페이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오늘 홍해를 빠져나온 우리의 배 한 척이 모든 걸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이란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 않으면 위기는 계속됩니다. 실제 소비량 기준 비축유는 68분, 석유화학 산업재표는 시작 단계입니다. 재생에너지 목표 달성까지는 아직 4년이 남았습니다. 경제학에는 단기, 최적화의 함정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위기가 끝나면 비용이 드는 구조 전환을 미루고 싶은 유혹이 생깁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가 끝나자마자 세계는 다시 석유 중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유혹을 이겨내는 나라가 다음 위기에서 살아남습니다. 지금 한국이 그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2026년 4월 15일 발표했습니다. 연말까지 호르무즈를 거치지 않는 대체 원유 2억 7,300만 배럴을 확보하겠다고. 비축유와 합산하면 최소 6개월의 생존력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결국 시간을 버는 전략입니다. 근본적인 에너지 자립 없이는 다음 위기에도 같은 고통이 반복됩니다.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이 호르무즈 위기에 잘 버티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아직 더 큰 충격이 올 것 같은 예감이 드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한국의 에너지 안보 능력 100점 만점에 몇 점을 주고 싶으신지도
함께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전쟁 경제학입니다. 전쟁은 비극입니다.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집을 잃습니다. 그러나 경제는 멈추지 않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흐름을 읽고 준비한 나라가 다음 시대를 엽니다. 호르무즈 봉쇄 앞에 서 있는 한국의 선택이 바로 그것입니다. 얀부항을 떠난 유조선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달리고 있습니다. 홍해를 지나 아덴만을 지나 인도양을 건너 부산항을 향해 이 배가 부산항에 닻을 내리는 날까지 경제학과 구호학번이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호르무즈가 막힌 47일째, 한국이 뚫어낸 홍해. 그 드라마의 주인공은 정부도 대통령도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그 항로를 달려준 선원들입니다.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